트럼프는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5월 14일과 15일로 예정된 이번 방문은 시진핑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이란, 히토류, 대만, 석유, 그리고 테헤란의 군사체계와 연관된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지원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화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요구하러 옵니다. 중국은 조용히 성장하려 하면서도 이란산 석유를 사들이고 핵심 광물을 통제하며 여전히 인도 태평양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밀손 알베스, 압박은 이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은 이란산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강경한 압박을 꺼내들었습니다. 5월 11일 미국 정부는 테헤란이 석유를 판매하고 혁명수비대의 금융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과 연관된 회사를 포함해 3명의 개인과 9개의 기업 제재를 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 역할을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에너지 루트를 위협하고 지역 동맹국들을 지원하며 중동에서 미국의 존재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방어하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압박의 강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산 석유를 많이 사들였고 테헤란의 경제적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직접 중국 수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시진핑은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보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이란이 자금을 계속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국가로 보이길 원하는가? 한창 위기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베이징이 피하고 싶었던 타격입니다. 여행이 아직 시작도 안 됐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테헤란과 가까워진 데 따른 정치적 대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걸프만의 위기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 경제에 공급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이 민감한 해상 경로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 수입은 4월에 하루 937만 배럴로 거의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경로와 관련된 구매는 전쟁과 봉쇄로 인해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한 시점이 바로 중국 자신도 멀리서 관리하려 했던 위기를 경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백악관도 히토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핵심 광물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 무기는 오히려 중국 정권 자체를 대중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방위 시스템, 기술, 반도체, 전기차, 레이더, 드론 등에 사용됩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정치적 비난으로 제기합니다. 중국은 안정성을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의존도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압박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히토류에 대해서는 시진핑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회담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의 방문은 중국의 이점을 외교적 문제로 바꿔놓습니다. 대만도 또 다른 갈등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와 홍콩에서 구금된 기업인 지미라이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번 방문 전에 이러한 주제들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와 홍콩 내 자유권 문제에 대한 압박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정치적 야망의 핵심을 건드리고 홍콩 문제는 정권의 억압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부 문제로 다루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는 지역 안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강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인도 태평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반도체 칩과 베이징에 맞선 군사 균형 측면에서도 핵심적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자유롭게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징에서의 회담은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을 자기 집안에서 압박받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방문하지만 대만 문제와 미 해군, 기술,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압박도 함께 안고 갑니다. 홍콩은 난처함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미라이는 중국 비판 탄압의 국제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진핑에게 제기함으로써 트럼프는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분야인 정치적 자유에 대해 압박을 가합니다. 중국 정권은 무역, 관세, 협정과 같은 주제를 선호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감옥, 검열, 종교, 사회 통제와 같은 주제로 넘어가면 중국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문이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방문은 또한 베이징이 공산당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이란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의 만남도 베이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가 도착하기 며칠 전이었으며 베이징은 대화와 안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란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동안 중국은 외교 무대에서 테헤란에 공간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시진핑에게 직접 압박할 수 있는 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영향력을 사용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외교는 위협을 억제하기보다는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단순하고 냉정합니다. 베이징은 에너지, 수출, 시장 접근, 그리고 해상 경로의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값싼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며 히토류를 장악하고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문제를 한 협상 테이블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압박입니다. 중국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하며 한 위기를 다른 위기 뒤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워싱턴이 어디를 압박해야 할지 알고 도착할 때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72년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소련 간의 경쟁을 이용함으로써 냉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 방문은 보여주기식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국을 공산주의 강대국들 간의 경쟁의 중심에 놓이게 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을 가지고 베이징에 들어섭니다. 그는 단순히 관계 개선만을 제안하며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산 석유, 핵심 광물, 홍콩, 에너지 안보 문제를 제기하며 도착합니다. 그 방식의 논리는 비슷합니다. 그는 관계 개선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란산 석유와 핵심 광물을 문제 삼으며 도착합니다. 닉슨은 공산주의 분열을 이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에너지와 무역, 글로벌 안정성 의존을 활용합니다. 또 다른 역사적 예시는 대만의 중요성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995년과 1996년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에는 항공모함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베이징이 위협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해협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 베이징은 미국의 또 다른 무력 시위를 막기 위해 해군, 미사일, 기술에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인도 태평양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같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에 개입할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중국에겐 시진핑이 트럼프, 시장, 대만, 아시아 동맹국들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느냐가 곧 지옥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행동할지 아니면 위기를 조장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조용한 후원자로 남을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